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반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늘 해외 순방차 함께 출국하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나온 건데요. 첫 소식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3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풍선은 대통령실 바로 앞에도 떨어졌는데 군은 더 큰 위험을 막으려면 낙하 이후에 수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부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상가 밀집 지역. 상가 앞에 오물풍선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고 군 화생방 부대가 출동해 위험 물질은 없는지 살핍니다. 왜 자꾸 보내나 몰라요. 오물을 더 무섭네요. 뭔 사고 난 줄 알고 지금 놀래서 나와봤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은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 약 800m 지점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근처와 용산구청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경호처는 풍선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즉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잘 지켜보다가 대통령실 부근에 풍선이 떨어진 뒤 수거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엔 정부 서울청사 옥상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정부의 심장부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전방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군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고요. 공중에서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습니다. 풍선에 위험물이 들어있다면 인명, 재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풍선을 요격하다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풍선을 또 보낸다면 지켜보는 것 말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던 군은 오늘은 일단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와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부실했던 업체 검증에 대해서는 일부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첫 시추 지점을 다음 달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예산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첫 시추 시점은 오는 12월. 7곳으로 좁혀진 유망 구조 가운데 어느 지점을 가장 먼저 시추할지는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추한다는 그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첫 시추한 작업 내용을 3개월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8광구와 6-1광구 등으로 구분했던 동해 광구를 다시 편성해 7개 유망 구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심의 유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의 추정치를 내놓은 분석업체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계약 당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호주의 석유업체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어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까지 다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드사이드에게 저희가 설정한 광업권의 장소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 정부는 올해 시추에 착수할 비용은 준비됐지만 목표한 5개 시추공을 모두 뚫으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좀처럼 근절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선 술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피해를 입은 기사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3분 넘게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직진을 요구합니다. 택시기사 황운하 씨가 목적지를 묻자 남성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갑니다 그랬더니 A씨하고 주먹으로 그냥 제 얼굴을 여기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경은 뒤로 날아가고. 저항하는 황 씨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마구 때리더니 머리채를 쥐어뜯고 급기야 침까지 뱉습니다. 그 사이 택시는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황 씨는 인근 지구대를 떠올리고 차를 돌렸지만 찾지 못하고 가까스로 112에 신고 후 차를 세웠습니다. 이미 3분 넘게 맞으며 3km 정도를 달린 뒤였습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그분하고 저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들을 놓치는 순간에는 사고하고 직결되니까 이 손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폭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운전석 옆에 있던 커피캔이 다 찌그러질 정도였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엔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의 한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발 방지책은 미흡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시내버스처럼 택시에도 안전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몇 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설치 비용의 문제인데 설치 비용만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서울관악경찰서는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목숨에 위협이 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 모두 피해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제살인. 먼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벽면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의 차량입니다. 남성은 이 차량 바로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곧장 112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경찰차하고 119만 했어. 앰뷸런스 저기 서 있고 끊어갖고 그거 끌고 가는데 사람 태우는 거. 피해 여성은 얼굴과 목을 심하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사귀다 지난 3월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며 흉기는 미리 준비해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에서도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최근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밤 11시 반쯤 여성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달아났지만 10여 분 만에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생 애들이 좀 갔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아간 거는 어떤 남자분이 달려가서 쫓아갔었다고. 피해 여성은 사건 전날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며 만난 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